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상목 탄핵안 제출했죠, 야오당이. 네, 오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5당이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으로는 이제 30번째 발의가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고시한 탄핵 사유를 보니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용주 대법관도 이미 석 달여 전에 국회에서 이제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 달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 관련해서도 저희도 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행정부로 넘어온 지가 벌써 이제 석 달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임명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위헌적인 행태로 짚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연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수호의 의무,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3주째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헌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번에 이제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일단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서 24시간 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내일 하루를 넘기고 내일 밤부터는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주말이라는 거고요. 애초에 본회의는 2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때까지 탄핵 표결을 안 하게 되면 뭐 그대로 이제 폐기가 되는 거라서 뭐 민주당에서 이 사안을 이제 실제로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본회의를 별도로 소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노정면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도 일단 발의를 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의장과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가면서 빨리 열자고 요구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의미 없는 행동이다. 뭐 이런 지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아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를 하게 되면 애초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그 자체로 이제 중요한 문제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지 여부는 이 사안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혹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위헌적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지적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야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정치적 실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된다. 뭐 이 뜻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 최대행의 탄핵안 발의라는 진행 절차를 통해서 무관하다는 점을 국민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여당이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강요죄라는 이제 항목, 죄 항목 자체를 좀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텐데 오늘 뭐 민주당과 여당이 서로 이제 치고받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걸 다시 국민의힘이 받아서 이 고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불법적인 고발을 기획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까 강요죄다. 이렇게 서로 좀 치고받는 양상인 겁니다. 일단 민주당 법률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공수처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뇌물죄 등의 이제 추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고발 자체가 마은혁 후보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협박이고 강요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고 마은혁 후보를 무리하게 임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불법적 행태를 하는 거고 예. 이재명 대표는 그 수장이기 때문에 강요죄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민주당이 최대행을 고발했었던 내용이 한 10여 년 전에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예. 기업들한테 출연금을 내도록 관여하고 사실상 강요했다라는 게 지금 그 고발의 내용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도 받았었는데 예. 결국 이제 무혐의로 종결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재수사를 해서 예. 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예. 임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 그런다고 강요가 되나요? 이게 좀 하도 이해가 안 돼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얽어서 이제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예. 다른 사안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가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라고 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행태가 위헌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오히려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을 해라. 왜 위헌적인 행태를 지속하느냐라고 예. 요구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하는 것이다. 참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피네요. 예. 두 번의 이제 논리 점프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참 기술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고발하는 것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라고 예.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 배경 중에는 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의 목적 예. 뭐 이런 게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긴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불법적인 행위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게 범법이냐? 강요죄라는 거랑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느냐는 부분 논리가 점프를 해도 그냥 큰 점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 볼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예, 자 김성훈 경호차장이요. 오늘 밤에 결정되나요? 구속 여부가? 네,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서울 경찰서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밤 늦게나 늦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벽에 보통 그렇죠. 예, 구속영장의 결정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 예.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 기각을 주장을 하면서 네. 윤 대통령의 이제 친변 안전을 우려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내가 구속되게 되면 그 우려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불구속의 이유로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지었다면 사법 절차상 벌을 나중에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아직 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경우가 우선이다 이런 예. 식의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자들은 계속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예. 거고 특히 지금 이제 구속영장 청구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화폰의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 예. 이 부분을 지금 영장에서는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이 노출이 되면서 예. 보안 사고가 발생해서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게 홍장원 전 1차장의 비화폰에 제한되는 것이고 예. 그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보안 사고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다. 물론 확대 해석을 하자면 예.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나머지 비화폰에 대해서도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다 주장을 삭제해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예. 셈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경호처 내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사실상 반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여러 차례 삭제 지시를 했고 그런데 그런 삭제 지시 자체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예.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명령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행할 수 없다. 예.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부하 직원들이 이제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적법한 영장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다는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처벌을 미뤄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참 어떤 기상천외한 주장이고요. 사실 이제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영장에 적시된 범죄를 지속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래서요? 들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앞으로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뭐 다른 혐의든 혹은 뭐 예. 같은 혐의든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될 수 있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체포영장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저항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예. 이제 법원에서는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임무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단순히 얘기해도 정상적인 임무라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앞뒤 그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대통령 경호처에는 경호차장만 일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애초에 경호처장이 지금 사직을 하고 나서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본인이 차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경호처에 이제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다 이제 직급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없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소홀해진다. 라는 거는 본인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으면 체계가 혹은 조직이 유지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뭐 텔레그램을 보냈다 이런 보도는 뭡니까? 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혐의점들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내용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을 했었고 그 중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니 체포 영장이니 제가 다 맡겠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김성훈 차장의 휴대폰을 경찰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중순입니다. 이때쯤이 민주당 주도로 내란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켰던 그 시점이거든요. 12월 9일에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 등이 이제 발의를 하고 12월 11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전체 회의로 통과를 시켰고 그때쯤에 이 두 사람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오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통과됐던 내란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낙이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서 이제 경호처 측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속 막아서고 있었는데 내란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시작할 경우에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경호처가 막아서더라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위기감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이었죠. 그때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차장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V가 염려를 많이 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이니 체포 영장이니 제가 다 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외에도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뭐 보안성이 좀 높은 걸로 평가받고 있는 시그널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산 메신저인데 이 시그널을 통해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직후였던 1월 7일에 윤석열 피고인하고 소통을 했었던 기록이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 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국군 통수권자로서 위치시키면서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임무 수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주고받았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높은 충성심을 보이면서 어떻게든 체포영장을 막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강경하게 뭐 총기 사용까지도 이제 언급하는 예. 뭐 그런 단계로 나아갔던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충성심을 보이건 말건은 뭐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근무를 한 것이 아니고 완벽한 사병으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 대화 내용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대화 예. 내용의 어떤 취지라든지 맥락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사실상 뭐 사적인 어떤 그 경호 임무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흡사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비교 조직 폭력배 사이에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의 관계라는 건 철저하게 공적 관계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국군 통수권자 내지는 이제 행정부 수반의 직위를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뭐 다른 그렇습니다. 어떤 사법적 문제가 없을 때 경호처가 작동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방해하라고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화 정말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됐건 나를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그런 취지인 거죠. 아, 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수처가요. 그 대검은 압수수색했죠. 네, 오늘 대전 고검의 검사 예.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예. 대검찰청을 오전부터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4부에서 압수수색을 예. 들어갔는데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가 목적이었고요. 예. 오늘 대검의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서버에 남아 있는 이정석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내역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범죄 경력을 조회했던 기록들 뭐 이런 것들을 확보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과거에 이정석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처가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의 직원을 뽑을 때 예. 그리고 가사 도우미를 뽑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범죄 기록을 조회해서 예. 처가에 제공을 했다.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걸 또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상당히 좀 지체된 수사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수사를 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밀 누설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고위공직자 검찰 수사처로 이제 이첩을 한 바가 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 그러니까 기밀 누설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가지고 예. 3월 29일자로 공소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예. 근데 21일에 사건을 며칠 전에 사건을 넘겨줬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사이에 공수처에서 사건 수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가지고 예.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고심이 되는 공수처 입장에서 고심이 되는 뭐 그런 대목인 겁니다. 예. 자, 검찰이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사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거의 모든 주요 정치인들하고 명태균 씨가 연결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던 예.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소환 조사가 의미심장한 건데요. 검찰이 오늘 오전에 김 전 위원장을 불러서 네.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11월에 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소개받아서 예.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검찰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확인해본 내용이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지를 사전에 보고받았다라는 증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랬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하기 전에 예. 이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 이것도 이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에 보고받는 그런 내용의 카카오톡을 이제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명태균 씨와 어느 정도로 소통을 했는지 예.
단순히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어떤 상의 정도였는지 혹은 여론조사 결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까지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하거나 혹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소환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예, 한국갤럽의 예.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예.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였고요. 예. 반대한다는 응답이 36%. 뭐 전반적으로 1월 중순 이후에 비슷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찬성이 대체로 57%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예. 반대 여론도 이제 34%에서 37%를 예. 왔다 갔다 하는 여론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꼭 이제 한국갤럽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이 대체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예. 탄핵 찬성은 60%에서 65% 내외를 오락가락하고 예. 탄핵 반대는 30%에서 35%를 오락가락하는 수준. 이렇게 이제 여론이 갈려 있다. 거의 좀 고정되는 여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찬반 의견이 네. 확실하게 좀 갈리는데요. 20대부터 50대까지는 60에서 70%가 탄핵에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예. 여론이고 60대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등하게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60대는 찬성 49%, 반대 46%였고요. 예. 70대 이상에서만 반대 의견이 좀 높습니다. 예. 7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34%, 반대가 59%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하고 딱 반대되는 정반대의 여론 양상을 보이는데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중도층의 여론이 그렇죠. 어떻게 움직이느냐일 것 같은데 중도층의 여론도 지금 몇 주째 비슷한 양상입니다. 예. 찬성 64%, 반대 26%로 2배 이상 찬성이 좀 압도적으로 높게 예.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나왔던 NBS, 예.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정리한 전국 지표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이 60%, 예. 탄핵 반대가 35%였고요. 예.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예. 이걸 물어봤을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라는 응답이 51%, 예. 과반을 조금 넘겼고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 이거는 39%가 예.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도층이 중요할 텐데 예.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57%, 정권 유지가 29%로 2배 가까이 벌어지는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선을 결론 짓는 건 중도층일 텐데요. 중도층에서는 거의 2배군요. 예. 네, 이제 중도층 여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한 2배를 오가는 수준에서 대체로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좀 높게 나타나는 예. 이거는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1월 초부터 2월 중순쯤까지 이어졌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제 극우 집회에 예. 상당히 강력한 어떤 에너지 응집력이 발휘가 되면서 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다소 이제 기울어지는 그래서 우익 쪽으로 우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여론조사가 좀 많이 발표가 된다. 과대 표집됐다는 분석들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보수 지지층의 이제 표집이 진보 지지층의 표집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긴 네. 합니다만 뭐 1월 초처럼 뭐 1.5배 수준으로 나타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응집력이 다소 떨어지면서 뭐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었던 중도 여론의 어떤 표집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뭐 예.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요. 저 얘기 잠깐 해볼까요? 마은혁 재판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 네,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이제 헌재에서 이미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예. 결정이 나온 지가 3주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예.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예. 이미 위헌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상당히 주목을 받는데요. 예.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취재를 해보면 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보류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텐데 복귀 관련해서 이제 국무총리실이나 각 부처에서는 복귀를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에서 복귀하게 되면 그러면 마은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예. 물어봤는데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